당신의 실손보험, 곧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보험사에 팔려나가고 5세대는 싸지만 보장은 반토막. 잘못 선택하면 수천만 원을 잃습니다. 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실손 의료보험 관련해서 아주 깊이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곧 다가올 5세대 심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손보험이 거의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릴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대별로 차이도 크고 또 최근에 비급여 문제다, 보험료 인상이다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요. 제대로 좀 알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실손보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곧 나올 5세대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자료 2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는 전체 내용을 쭉 보여주는 목차인데요. 네, 그렇죠. 실손보험 기본 개념부터 해서 한국 현황, 문제점, 그리고 세대별 비교, 또 5세대 변화와 대응 방안, 보험료 절약 팁 같은 것도 있고요. 체크포인트, 청구 방법,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볼 거예요.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3페이지는 실손 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정의네요. 핵심은 그거죠.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처리하고 남는 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이걸 보상해주는 민간보험이라는 점. 그렇죠. 건강보험이 이제 급여 항목 위주로 보장한다면 실손보험은 거기에 비급여까지 더해서 실제 의료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했다고 하니까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실손보장 원칙이라는 건데요. 내가 실제로 쓴 의료비만큼만 보상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나눠 받는 거고요. 아, 실제 쓴 만큼만 입원비, 통원비, 약값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장해주니까 이게 공적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그런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실손보험 현재 상황이 어떤지 4페이지에서 숫자로 한번 보죠. 와, 가입자가 거의 4천만 명. 네, 정말 많죠. 그리고 연간 지급되는 보험금이 무려 14조 원이 넘네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지급된 보험금 중에서 절반 이상, 8조 원 넘게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랑 네, 그게 문제입니다. 연간 보험료 수입은 한 11조 원 정도. 그럼 이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적자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손해율이라는 게 계속 100%를 넘고 있어요. 2022년에는 117%, 2023년 상반기엔 118%를 넘었죠.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가 계속 나는 거죠. 이게 매년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에도 평균 7.5%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입자들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왜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지는 걸까요? 5페이지에서 그 원인이 되는 시장의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잉 진료 유발.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병원 가면 실손보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보험이 있으니까 본인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서 사실 안 해도 될 검사나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의료체계 왜곡. 이게 무슨 말이죠? 일부 병원들이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는 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안과나 재활약과 같은 과는 의사들이 몰리는데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처럼 힘든 과는 지원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의사 쏠림 현상 배경에도 이 실손보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비급여 진료가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체리피커 현상이라고 하죠. 피커요? 네, 전체 가입자 중에 아주 소수, 단 9%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9%가 80%를요? 아, 네, 결국 이런 일부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보험금 지급을 엄청나게 늘리고 이게 결국 손해율 악화로 이뤄져서 다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손보험이 계속 바뀌어온 거군요. 자, 그럼 6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1세대부터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그리고 곧 나올 5세대까지.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보장률이랑 자기부담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1세대 때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이 100% 보장해줬죠. 대신 보험료가 좀 비쌌고요. 네. 2세대로 넘어오면서 표준화가 되고 자기부담금이 한 10%에서 20% 정도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착한 실손이라고 불렸는데 이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MRI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빠지고 자기부담금도 조금 더 늘었죠.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4세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급여 청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 반대로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도 있는 구조고요. 네, 맞아요. 많이 안 쓰면 깎아주고 많이 쓰면 더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곧 나올 5세대는 변화가 더 크네요. 질병을 중증이랑 경증으로 나눠서 보장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자기부담금도 더 높아진다. 특히 도수치료 같은 일부 항목은 아예 보장에서 빠지거나 자기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와. 네, 그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보험료는 기존 4세대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7편지에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좀 더 세부적인 구조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변화 방향은 그거네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보험료는 좀 싸지는 대신 자기 부담은 늘고 보장 범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 그렇죠. 이게 앞에서 말한 높은 손해율을 좀 개선하고 보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뭐랄까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각 세대별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세대는 보장은 최고였지만 보험료 비싸고 통원 횟수 제한 같은 게 좀 아쉬웠죠. 세대는 표준화되고 통원 한도는 늘었지만 자기 부담금이 생겼고요. 3세대는 보험료는 착해졌지만 그 3대 비급여 보장이 줄었죠. 그리고 4세대는 보험료는 가장 싸지만 비급여 청구 잘못하면 할증 폭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정말 자기 의료 이용 패턴을 잘 보고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8페이지입니다.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나왔던 비급여 급증 문제네요. 네, 결국 그 문제입니다. 자료 보면 최근 6년 동안 비급여 진료비가 무려 70%나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시키고 보험료 올리는 주범이 된 거죠. 아까 말한 그 악순환 구조, 소수 가입자가 보험금 싹쓸이하고 그래서 보험료 오르고 또 병원은 비급여 늘리고. 그렇죠. 그 문제에다가 의료 시스템 왜곡 문제까지 겹치니까 정부나 보험업계에서 이대로 안 되겠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여기 손해율이랑 보험료 인상률 추이 그래프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9페이지에서 첫 번째 변화 보장 구조 변화를 설명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질병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보장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은요. 기존 4세대랑 비슷하게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수준으로 보장을 유지합니다. 아, 중증은 그대로군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질환이나 상해, 이걸 이중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최대 50%까지 확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50%요? 그럼 절반은 내가 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과잉 진료 논란이 많았던 항목들 있잖아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영양주사 같은 것들. 이런 건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보장이 되더라도 자기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90%면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비급여 보장 자체도 중증 관련 특약 1이랑 비중증 관련 특약 2로 나눠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바뀝니다. 아, 근데 또 좋은 점도 있네요. 중증 질환자는 부담 덜어주려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했을 때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500만 원을 새로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막 쓰는 비급여는 좀 막고 정말 아파서 필요한 중증 치료는 제대로 보장해주겠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페이지에서는 5세대의 두 번째 핵심 변화, 보험료 구조를 다룹니다. 이건 가입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할 부분인데요.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싸질 수 있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중증 질환 관련 비급여 특약, 아까 말한 특약 1만 가입한다. 이러면 4세대보다 약 50% 저렴해질 수 있고요. 오, 반값이네요. 네, 그리고 중증 특약, 특약 1이랑 비중증 특약, 특약 2를 둘 다 가입해도 그래도 한 30% 정도는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 할인 할증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4세대에도 있었잖아요. 네, 4세대에 도입됐던 비급여 보험금 청구 실적 연동 할인 할증제, 이게 5세대에서는 더 강화됩니다. 1년 동안 비급여 청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다음에 보험료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커지고요. 오, 할인이 더 커지네요. 반대로 비급여 청구를 많이 했다. 그러면 할증률이 최대 300%까지 올라갑니다. 300%요? 와, 정말 많이 쓰면 엄청나게 오르네요. 그렇죠. 다만 이것도 중요한데 암, 뇌,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치료 목적으로 쓴 의료비는 할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결국 이제 개인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뭐랄까 개인별 차등 보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1페이지에서는 소비자 유형별로 유불리를 분석해놨네요. 먼저 평소 병원 자주 가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도수치료 같은 거 자주 받는 분들, 소위 병원 VIP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분들은 5세대 전환이 불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주 이용하던 비급여 치료가 보장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부담률이 확 올라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꾸준히 받으시는 분이라면 5세대에서는 거의 보장을 못 받거나 받아도 90%는 본인이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보장이 워낙 좋으니까요. 반대로 저처럼 건강하고 병원별로 안 가는 일반 가입자는요? 이런 분들한테는 5세대 전환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30에서 50% 싸지잖아요. 네, 그게 크죠. 그리고 비급여 청구 안 하면 다음에 할인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큰 병, 암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기존처럼 유지되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좋아지는 거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면서 핵심 보장은 챙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대상자 얘기도 있네요. 이거 주의해야겠어요. 2013년 4월 이주 가입자는 15년 만기 때 자동으로 5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약이 언제 만기이고 자동 전환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5세대로 바뀌는 걸 원치 않으면 만기되기 전에 지금 팔고 있는 4세대로 미리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MAB라는 새로운 제도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12페이지는 Q&A 형식으로 소비자 유형별 대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병원 VIP인가? 나는 자동 전환 대상자인가? 나는 실손보험이 아직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네요. 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병원 자주 간다, 만성질환 있다, 1, 2세대 유지 고려, 자동 전환 대상자다, 전환 시점 확인하고 세대 미리 갈아탈지 아니면 재매입제도 기다릴지 고민, 아직 실손보험 없다, 5세대 나오기 전에 4세대 가입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정답은 없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그렇죠. 본인의 건강 상태, 앞으로 병원 얼마나 갈 것 같은지, 비급여 얼마나 쓸 것 같은지, 보험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재매입은 202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좀 더 실질적인 보험료 절약 전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선택형 특약 잘 활용하고 가성비 떨어지는 특약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거네요. 네, 불필요한 특약만 잘 정리해도 평균 30% 정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5세대에서 만약 중증 관련 비급여 특약만 딱 선택하면 최대 50%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특약 정리가 중요하군요. 근데 어떤 특약을 유지하고 어떤 걸 정리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특히 수수비라고 부르는 정액형 수술비 특약이랑 입원비라고 하는 도수치료나 MRI 같은 2종 비급여를 추가 보장해주는 특약,
이 두 가지는 실손에서 다 보장 못 해주는 고액 비용을 대비하는 데 유용하니까 유지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수술비랑 이종 비급여. 네, 반면에 입원 일당이나 이미 실손에서 보장되는데 또 중복되는 자잘한 수술비 특약들, 그리고 암 진단비 말고 암 입원 일당이나 암 수술비 같은 거는 실손이랑 겹치거나 보장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 가성비가 낮으니까 정리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월 1만 원 안 되는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 넣는 방법, 소액 특약 정리,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설계사 수지료 아끼기, 청구 횟수 조절하기 같은 팁도 있네요. 네네, 이런 소소한 팁들도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14페이지는 실손보험 가입 전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총 정리해줍니다. 가입 전에는 당연히 약관 꼼꼼히 봐야 하고 고지 의무, 이거 중요하죠. 옛날에 아팠던 거, 지금 치료받는 거 정확히 알려야 하고요.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복 가입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보험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고요. 가입한 후에도 관리가 중요하군요. 네, 이사 가거나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갱신이나 재가입 안내문 오면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좋고요. 특히 5세대 나오면 나한테 더 유리한지 꼭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게 기존 1, 2세대 실손 가입자는 함부로 해지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워낙 보장이 좋으니까요. 한번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기 어렵고 가입되더라도 건강 상태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계약 재매입 보상금이 아주 크지 않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실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요즘은 다들 앱이나 웹사이트로 하죠. 간편하게. 네, 그렇죠. 온라인 청구가 대세죠. 필요한 서류,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분의 역서 같은 거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요. 처리도 빨라서 보통 서류 내고 3영업일 안에는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청구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좀 다르다는 거군요. 3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 그 이상은 진단서나 처방전 같은 게 더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 건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거나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16페이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상 실무 가이드입니다. 원칙은 서류 접수하고 3영업일 안에 지급이지만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3개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왜 늦어지는지, 언제쯤 지급될 예정인지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처럼 자주 청구하는 항목들 보상 기준도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세대별로 한도나 횟수 제한, 자기부담 비율 다 다르니까 확인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거나 깎으려고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심사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류 빠뜨려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손보험 여러 개 있어도 실제 손해본 금액 이상은 못 받는다는 비례보상 원칙도 다시 한번 짚어주네요. 자, 17페이지는 다시 한번 비급여 진료 문제의 심각성을 통계로 보여주면서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비급여 보험금이 6년 만에 70%나 늘어서 8조 2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를 실손보험이 내주고 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비급여 진료를 12%포인트나 더 많이 받는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결국 이런 비급여 위주의 의료 이용 행태가 의료 자원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의사들은 돈 되는 비급여 과목으로 몰리고 정작 필요한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는 의사가 부족해지고 또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강화해도 실손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 소수의 과다 이용자 때문에 다수가입자 보험료만 오르는 불공평 문제도 심해지고요. 자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같은 게 대표적인 관리 필요 항목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8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계약 재매입 제도네요. 네, 그리고 보험금 디겁 관련 분쟁 줄이려고 기준도 명확히 만들고 드디어 2025년 말에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계약 재매입 제도가 정확히 뭐죠? 예전에 팔았던 1, 2세대 실손보험 있잖아요. 이게 한 1,582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지할 때 원래 받는 해지 환급금에다가 추가로 보상금, 최대 해지 환급금의 2배수줄까지도 예상을 얹어주고 5세대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많이 나는 옛날 상품 정리하고 가입자는 보상금 받고 싼 5세대로 갈아탈 기회를 얻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윈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구조죠. 그 외에도 약관 좀 쉽게 바꾸고 소비자한테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 기준 명확히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15년 재가입 주기 돌아오는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인데요. 여러 문제점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여전히 우리 건강보험을 보완해서 아플 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상품이다. 이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5세대 실손 보험이 도입된 후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이 강화되니까 꼭 필요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랑 연계될 수도 있다고요. 네,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건강관리 하잖아요. 이런 기술이랑 연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보험료가 더 세분화되는 그런 맞춤형 보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비급여 이용을 좀 줄여서 우리 의료체계 전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지속 가능해지는데 기여할 거라는 전망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내 건강 상태, 내 생활 방식,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실손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남들 따라갈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보들의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손의료보험 관련 자료를 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세대부터 곧 나올 5세대까지의 변화 흐름, 또 각 세대별 장단점, 그리고 소비자 유형별 대응 전략까지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보험료와 보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과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좀 든든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실손보험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가입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입자의 역할이요? 네, 단순히 내가 보험 혜택을 잘 받는 걸 넘어서서 내 건강관리 습관이나 내가 의료를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